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기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 이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방역 조치에는 그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1,000명이 넘게 되면 그러니까 역학조사만으로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보면 상황을 보면 1,000명 그랬다가 다시 700명, 800명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또 1,000명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증하지 않고 잠깐 정체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주말 효과도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2.5단계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발휘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지금 이렇게 급증하는 세를 잠깐 멈추게 하는 정도지 확산세를 완전히 꺾어서 감소시킬 만큼의 효과는 보이지 못할 거다. 그래서 과거에 1.5단계 그리고 2단계 격상 때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급증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잠깐 1,000명에서 900명, 800명을 보이다가 다시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어떤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진자 1,000여 명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가 75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택배 종사자나 식당 종업원 혹은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야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고위험 시설로 대표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단회성으로 진단 검사를 하게 되면 큰 효과는 없을 거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어떤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요. 예. 근데 이 지금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당 종사자분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식당 종사자분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용객이거든요. 이용객들은 식사를 하실 때 마스크를 벗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지 종사자분들은 글쎄요, 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속적인 검사로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요. 최근 가족이나 동료, 지인에 의한 전파가 부쩍 늘었는데 이런 감염은 사실상 어떤 그 행정력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가족 간 감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이 미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유입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유입이 되느냐? 그 사례로 들으신 부분 중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동료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감염돼서 가정 내에서 가족 간 전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고 일단 동료나 지인 같은 경우는 감염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음료나 차를 마시는 그런 과정에서 감염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지인이나 동료 간 전파가 차단이 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전파도 실제로는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인들 간의 소모임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도 2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은 중증 환자 가용 병상이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또 민간 병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 또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것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입원까지 안 하고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치료센터도 실제로는 수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그래서 이 생활치료센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입원을 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상급 병원들에게 주문을 하는 부분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전담 병상을 빨리 확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별적인 어떤
분리된 병상보다는 빨리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어떤 병원을 확보를 해서 네.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게, 왜냐하면 공간도 공간이지만 인력과 장비가 동반이 네. 돼야 하는 부분인데 병원 전체를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는 이렇게 각 그 종합병원들에게 어떤 병상 마련을 주문하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이 종합병원 수준의 어떤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거점 병원과 전담 병원을 정부 차원으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3단계 격상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3단계보다 더 어떤 제한을 더 많이 두는 3단계 플러스 알파까지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지금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 세부 방역 지침을 보면 뭐 2단계나 2.5단계나 뭐 더 심지어는 3단계까지도 네. 크게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인들에 대해서 필수 인력만 빼놓고는 다 재택근무를 하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들어 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전파 양상에서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들이 지금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3단계로 격상하든 또는 3단계 플러스 알파로 격상을 하든 이거보다는 더 효율적인 어떤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제약사 4곳과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맺고 있고 현재 계약을 맺은 곳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선구매 계약을 맺은 유일한 회사죠. 자, 나머지는 아직 여전히 뭐 구매 확정, 공급 확약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내년 초에 예정대로 백신 접종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뭐 최근에 뭐 정부에서 밝힌 바로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공급이 시작돼서 접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백신 공급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 앞당기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앞당길 수 있을까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좀 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제약사가 얼마만큼 개발 진행 상황을 네. 진척을 시키느냐 이거에 달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 중이고 네. 이 결과가 나오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등등의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아무리 빨리 당겨도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3월 또는 4월 정도의 접종보다는 앞당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식약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치료 목적 승인,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승인, 그러니까 어떤 조건부 승인이든 아니면 긴급 사용 승인이든 간에 이런 절차들이 허용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거를 허용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 자체가 경증과 중증도 환자에게 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목적 승인을 한다라고 해도 경증이나 중등도 정도의 임상 증상을 보이는 분들에게 허용이 될 거고요. 네.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승인이 돼서 일부 실제로 이제 투약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과 우리나라 치료제 소식까지 짚어봤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마스크만 잘 써도 코로나19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 절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